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하며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랑건백입니다. 오늘은 당뇨, 고지혈증의 백신에 대해 알려드려 합니다. 함께 건강한 밥상, 선택 방법과 먹는 방법까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옛날에는 쌀에 보리를 얼마나 섞었느냐에 따라 잘 살고 못 살고를 알 수 있었을 정도로 과거의 보리가 가난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왕 중에서 가장 장수했던 영조의 건강식 중에 하나가 뜻밖의 수요 맥수라였습니다. 왕의 밥상을 수라라고 하고요. 맥이라는 한자 뜻은 보리로서 승정한 일기를 보면 영조가 여름철에 보리밥을 물에 마른 수유맥수를 즐겨했다라고 기억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왕과 귀족들이 술과 고기 기름진 음식 그리고 흰쌀밥을 많이 먹었던 것에 비해서 영조는 입맛이 좀 까다로우셨어요. 그래서 소식을 했고 조선시대 유일법을 즐겨했던 유일한 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천수를 누렸죠. 한의학적으로 쌀은 양의 기운을 가진 반면에 보리는 음의 기운을 가져서 성질이 서늘하고 열을 내리며 기운을 돋굽니다. 또한 당뇨 환자에게 쌀밥이 아니라 보리밥을 권하는 이유가 보리를 먹게 되면 위장의 열을 삭히고 또 갈증을 해소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당뇨가 아닌 분들도 소화만 잘 시킬 수 있다면 쌀밥에 보리를 섞어서 먹는 것이 건강에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여러분,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연구소와 20만 명을 대상으로 밥과 당뇨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를 하였는데요. 백미를 일주일에 5번 이상 먹은 사람들은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더 컸고요. 백미를 현미로 바꾸면 당뇨병에 걸린 위험이 무려 16%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보리 같은 통곡으로 바꾸면 당뇨 위험이 무려 36%나 더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음식을 섭취한 후에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수치를 확인했더니 현미는 56, 기리는 55, 보리는 50으로 곡물류 중에서 이 보리가 가장 낮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쌀과 보리는 같은 곡식이지만 쌀에 비해서 보리는 식이함유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현미는 어떨까요? 현미는 보리의 3분의 1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리에 많이 함유된 식이섬유는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해서 혈당이 급작스럽게 치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리의 영양소 얘기를 할 때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게 바로 베타글루칸인데요. 베타글루칸이 바로 식이섬유이고 식이섬유 중에서도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의 종류입니다. 수용성이라서 물에 녹으면서 점성이 생기는데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쌀밥보다 훨씬 더 포만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좋고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괴사되는 것을 조절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진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도 이 보리를 밥에 같이 섞어서 지어 드시면 참 좋습니다. 보리의 베타글루칸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로 또 쓰이기 때문에 장 건강에도 역시 활성화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리에는 베타글루칸만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칼슘, 인, 아연, 엽산, 비타민 E 등도 풍부하기 때문에 만성피로 그리고 빈혈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보리를 구매하시려 마트에 가시면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보리를 사야 하나 고민이 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보리도 종류에 따라서 식이섬유 함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잘 고르셔야 합니다. 보리의 종류를요 한번 정리해보면 크게 쌀보리, 겉보리가 있습니다. 쌀처럼 완겨가 잘 벗겨져서 알맹이가 분리되는 보리를 쌀보리, 완겨와 알맹이가 딱 붙어 있어서 잘 분리가 되지 않는 보리가 겉보리입니다. 완겨가 붙어 있는 겉보리를 도정한 것을 늘보리라고 하는데요. 마트에는 주로 겉보리는 없고 쌀보리하고 늘보리를 볼 수 있는데요. 식감만 보면은 쌀보리가 더 좋지만 겉보리를 도정한 늘보리가 쌀보리보다 식이섬유가 훨씬 더 풍부하고 당뇨, 고지혈증 관리 등 더 보험이 됩니다. 식이섬유 양을 살펴보면은요. 백미는 1% 미만, 현미는 2.5% 정도이고 쌀보리는 12.8%, 늘보리는 20.8%로 제법 차이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쯤에서 찰보리는 어떤가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찰보리는 말 그대로 찰기가 좋고 식어도 굳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끈기가 있기 때문에 입에 더 달라붙는 그런 맛은 있지만 찰보리는 늘보리보다는 혈당을 올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와 고지혈증 관리를 위해서는 쌀보리 혹은 찰보리도 아닌 늘보리를 사서 현미쌀에 같이 넣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배가 빵빵해지고 가스가 너무 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하는 분들 있으시죠? 기본적으로 보리는 식이섬유 함량이 많다 보니 위장에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대장에 도착해서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스가 생성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고기나 가공식품을 먹고 방귀를 뀌면 냄새가 굉장히 고약하고 그것이 장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지만
사실 보리에 의해서 생성된 가스는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장 내에 좋은 지방산을 증가시켜서 대장암 발생을 억제하는 그런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가스가 너무 많이 차고 더부룩하고 배가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먹고 속이 좀 편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속 편한 보리밥 밥 짓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보리밥을 지을 때는 쌀과 보리 비율을 처음에는 한 9대1 정도 시작을 해서 익숙해지면 보리양이 조금씩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리는 쌀보다 더 오래 익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리만 따로 한번 찌셔야 합니다. 찐 보리를 쌀과 같이 섞어서 밥을 지어 먹고 또 오래 씹어 먹으면 속이 불편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쁜데 언제 따로 찌고 있어요 하는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보리를 압착해서 눌러놓은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길이 아시죠? 길이를 소화되기 편하게 납작하게 눌러서 만든 것이 오트밀이라고 합니다. 이같이 보리를 증기로 미리 쪄서 납작하게 눌러놓은 것을 암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납작보리라고도 부르고요. 이걸 다시 반으로 잘라놓은 것을 할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약하거나 보리밥만 먹고 나면 가스가 차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암맥을 드시면 되는데요. 꼭 늘보리로 만든 암맥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구입하여 드시면 됩니다. 암맥은 따로 찌지 않고 바로 쌀과 함께 씻어서 잡곡밥 모드로 취사해 주시면 끝입니다. 평소 암맥과 여러 잡곡들 함께 드시면 정말 최고라 할 수 있겠죠? 식감도 너무 좋습니다. 여름철에 입맛이 없을 때 영조대왕은 보리밥에 물을 말아서 먹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또한 입맛이 없을 때에 건강하게 식단으로 보리죽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죽에 전복까지 넣어주시면 아주 기가 막힌 보양식이라 할 수 있겠죠? 전복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 내장을 가위로 잘라주시고 이빨도 꼭 빼주세요. 그리고 내장을 다지거나 갈아서 준비하시고 전복살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신 다음 참기름으로 볶아주세요. 그리고 쌀과 암맥을 같이 넣고 타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볶다가 물을 붓고 은근하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렇지만 당뇨 환자분이라면 죽보다는 밥의 형태로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 좋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주의할 점은 보리가 의외로 벌레가 생기기 쉬운 곡식이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보리는 성질이 서늘하기에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 묽은 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 임산부 분들도 역시 과잉 섭취를 조심해 주시고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 그리고 다이어트로 고민이신 분들은 당장 오늘부터 밥부터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늘 웃음 가득하고 건강한 음식 드시면서 항상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